아, 돈 주고 올 거야? 네. 진짜? 진짜 그랜저 아, 진짜 황당해요, 진짜. 알았어요. 자, 일단은 6페이지를 보시면은 선생님이 그때 231번을 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거 같고 232번도 일단 X 하라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질문인 게 233, 234, 235 네, 다 해달라 이 소리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33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쵸?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죠? 자, 문제를 보니까 fx라는 녀석이 주어져 있는데 그 fx를 가지고서 지수에다가 fx를 딱 넣어놨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이 뭐냐면은 4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2에 1 플러스 fx는 16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 지수가 덧셈이 들어가 있으니까 쌤 요렇게 써도 돼요? 이 친구를 그 2 곱하기 2의 fx라고 써도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지? 2의 1승 곱하기 2 곱하기 fx 됐죠? 자, 그럼 얘들아 2의 fx랑 4의 fx는 밑이 제곱됐기 때문에 제곱관계인 거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 2의 fx라는 녀석을 쌤이 지금부터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자, t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이 친구는 t제곱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과 2를 곱해주면 6t. 여기까지 괜찮지? 6t. 그래서 마이너스 6t. 자, 그 다음 이것도 이렇게 넘기자. 16.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다 이해돼?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니까 2랑 8 이렇게 우리가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여주고 플러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자, 근데 t가 누구야? t가 2의 fx죠. 그쵸? t가 2의 fx니까 t 자리에 2의 fx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2의 f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라는 건데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 테스트에서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 지수는 무조건 양수라 그랬죠. 그쵸? 얘도 어찌됐든 지수예요, 지수. 얘도 지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면 지수가 음수보다 크다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 너무도 당연하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8은요, 우리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fx가 3보다 작다, 이 소리야. 이해돼? fx가 3보다 작다? 그러면은 지금 fx식을 줬죠?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게 3보다 작다라는 소리니까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라는 소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풀 수 있잖아. 2차 부등식이라서. 그러면 4랑 1로 쪼개지니까 마플 이렇게 쪼개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고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x가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답은 얘입니다, 얘. 자, 우리 중요한 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수가 음수보다 크다라는 말 나오면 이 음수는 아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게만 해. 알았지? 그래서 지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234번 문제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fx가 2의 x-2 더하기 1이고 자, 그 다음에 gx라는 녀석은 로그 2의 x-1 더하기 2야.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런데 우리 참고로 요거 하나 써둡시다. 문제에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올 때가 있어. 자, 문제에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올 때가 있어. 같이 등장할 때가 있어. 이러면 90% 정도는 역함수 관계를 물어요. 자, 90% 정도는 두 녀석이 역함수 관계인지를 꼭 확인해줘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 역함수 관계인지 반드시 의심을 해보자. 이렇게. 즉 내가
fx의 역함수를 구했을 때 그 값이 gx랑 똑같은지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라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우리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 자 fx의 역함수를 구해주려면 원래는 지금 요런 지수 함수잖아? 근데 역함수 구하려면 x, y 자리 바꾸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x는 2의 y-1승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y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y를 갖고 있는 녀석만 냅두고 y 안 갖고 있는 녀석은 싹 다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럼 x-1은 2의 y-1승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지수 y-1 어떻게 대답해주면 돼? 너는 로그 2의 x-1 제곱 이렇게 써주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y-1은 로그 2의 x-1 이렇게 써주잖아. 이해돼요? a의 x제곱이 n이면 x는 로그 an 우리 이렇게 써주잖아요. 지수는 로그를 씌워서 표현하고 로그 그리고 미세 진짜 수 이렇게. 이해돼? 자 그러면 요거 넘겨주자. 자 요거 넘겨주시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뭐 식 잘못 썼나요? 왜 여기 1이죠? 저기 2가 돼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됐죠? 그쵸? 여기도 빨리 2로 고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도 빨리 2로 고칩시다. 미쳤나봐요. 이렇게 2. 자, 그래서 고로 y는 로그 2의 x-1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내가 구한 역함수랑 gx 비교해 보실래요? 똑같죠? 그치? 똑같지? 그러니까 fx랑 gx가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인 거예요. 자, 역함수 관계인 거야. 따라왔어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1번 기억 보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f 역함수 5라고 돼 있는데요. 얘들아, 너네 f 역함수가 지금 누구예요? f의 역함수가 g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f 역함수 5라는 건 이제부터 g5라고 고쳐주면 되겠네. g5. f 역함수가 g니까 g에다가 5 넣자 이 소리예요. 자, 따라왔어요? 그럼 g5에다가 g5 더하기 1 한 게 20이냐라고 물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죠. 그냥 5를 대입하면 되는데. 그치? 자, 5 넣어주면은 로그 2에 4. 2에다가 2 더하기 2. 4잖아요. 얘는 그러면 4고, 얘는 4 더하기 1이니까 5죠. 그럼 둘이 곱해준 거 20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 쓴 말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자, fx랑 g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냐? 얘들아, 역함수 자체가 항상 y는 x와 대칭 관계이죠?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지? 우리 역함수 구할 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라고 했던 거. 수학하에서도 배운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 우리 지수함수 그림을 그려봅시다. 저 fx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fx는요, 점근선이 1이에요. 자, 점근선이 1, 이렇게. 됐지? 점근선이 1.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자리에다가 2를 한번 숫자 넣어보자. x자리에 2 넣어주면은 여러분들 2,2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2,2 x에다가 2 대입해주면 f2 값 2잖아. 쓴 말 이해돼? 네, 내 말 이해돼요 다들? 이해됩니까? 2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2 집어넣어주면은 2가 나와.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 그래서 지수함수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지수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쵸? y는 x. 자, 그런데 y는 x라는 요 직선 그려줄 건데 y는 x가요 사실 2,2를 지나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뒤집었을 때 역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함수랑 y는 x가 이미 만나버리면 반드시 역함수와도 어떨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배웠었지? 이해돼? 자, 다시
다시 우리 수학하에서 이런 거 배웠었어. 수학하에서.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 자체가 역함수와의 교점이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합니까? 근데 지금 원래 함수인 fx라는 녀석과 y는 x라는 녀석이요. 일단 무조건 2,2에서 만났어요. 원래 함수도 2,2를 지나고 역함수래. y는 x도 2,2를 지나잖아요. 그럼 이미 얘랑 얘가 만났으니 역함수와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역함수와 무조건 만납니다. 그래서 디귿은 땡이에요. 디귿은 땡. 자, 그래서 거기다가 쓰세요. 디귿에다가는 원래 함수인 fx와 y는 x가 이미 2,2에서 만났으니까 그치?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역함수와도 2,2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꼭 기록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래요. 아주 중요한 복이야. 234번의 디귿. 될까? 별표. 자, 그 다음에 235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봅시다. 오염된 물이 숟가루 여과기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중금수의 농도가 9%씩 감소한대요. 자, 그럼 우리 9% 감소 이제 많이 했는데 자, 이 말 나오면 원래 크기 1에서 9%가 100분의 9죠? 이거를 빼준 즉 100분의 91 요거를 계속 거듭 제곱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금속의 농도가 10이래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저 숟가루 여과기를 통과시킬 건가 봐. 그랬을 때 0.2로 우리가 밑으로 내려주려면 여과기에 몇 번 이상 통과를 시켜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라고 물어봤으니 n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얘 곱해줘야 되니까 100분의 91을 우리는 n번 곱해줬을 때 그게 0.02보다 어때줘야 된다? 0.2보다 더 작거나 같아줘야 된다. 이 소리죠.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갑자기 단조건에서 로그 줬죠. 로그.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로그 씌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씌워야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로그 씌워봅시다. 자, 우리 일단 10은 나눠줄게요. 자, 이거 10 나눠주면은 0.02로 바꾸자.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로그 씌웁시다. 자, 로그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일단 n 로그 100분의 91 이렇게 씌워지죠? n 로그 100분의 91.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로그 씌워주면은 로그. 자, 소수 별로 안 좋아해요. 100분의 2라고 그냥 고치세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도 우리가 바꿉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로그 91을 준 게 아니고요. 로그 9.1을 줬죠, 여러분. 자, 문제 주세요. 문제 보세요. 단에 로그 91 줬어요? 로그 9.1 줬어요? 9.1 줬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100분의 91이라고 쓰기보다는 그냥 9.1이라고 쓰고 여기 0을 하나 지워버리면 되죠? 이해될까요? 10분의 9.1이나 100분의 91이나 똑같잖아. 다들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자. 자, 그러면 이제 쓰자. n 이렇게 바로 열고 로그 9.1 빼기 로그 10은 숫자 1이죠. 이게 이 친구는 로그 2 그리고 로그 100을 뺀 건데 로그 100은 숫자 2 이렇게. 자, 이해돼? 자,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문제에서 다 알려주셨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자고. 그러면 로그 9.1을 0.9590으로 계산하래요. 그러면은 n에다가 0.9590에서 1을 빼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0.4 그지 같네? 0.0491 맞죠? 0.41 이렇게. 그치? 0.959에서 여러분들 1 빼봐요. 0.41 이렇게 나오잖아. 0.041. 그 다음에 로그 2는 0.3010이니까 2배 하면 0.6020. 요
6020에서 2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2에서 0.6090 이렇게 빼줘야 되죠? 20. 그러면은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8, 9, 2.1.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298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소수점 좀 많이 넘기자. 자, 소수점 좀 많이 넘겨서 3칸 넘기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꿀게요. 그럼 41n은 129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이해돼? 응. 그러면은 n값 계산해주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1298이라는 녀석을 41로 나누자. 41로 나눠주시면은 4, 3, 12, 3 이렇게. 그 다음에 68 그러니까 1 그쵸? 그러면 41점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1점 블라블라 나올 거니까 n은 31점 블라블라블라블라가 되어서 최소 32번 통과시켜줘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해될까요? 자, 32번. 자, 됐고요. 이제 우리가 그 통산자에 있는 로그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 할 게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 할 거거든요. 자, 페이지 100페이지 넘겨서 우리 오늘 오랜만에 그 삼각함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2월 초반에 삼각함수를 조금 맛보기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쵸? 근데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할 거. 자,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파트를 이제부터 공부할 건데 삼각함수라는 것은 사실 비슷한 용어 배운 적이 있거든? 삼각비라는 단어 우리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사인이라는 값이랑 코사인이라는 값이랑 탄젠트라는 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거야. 이런 함수들을 배울 거거든?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관련된 함수를 공부할 때는 이게 쉽게 정의가 되지 않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지 저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할 시간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요. 일반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두 개를 정의하고 나서 다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각이라고 하는 표현부터 다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일반각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일단 각이라는 녀석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각은 두 반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이에요. 자, 두 반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때 요 선 있죠? 요 가로 방향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자,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시초선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또 다른 요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경. 자, 이때 수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좀 했냐면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를 우리가 양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요. 양수각이란 소리야. 양수각. 자, 그 다음에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우리가 음외각이라고 불러요. 음각이라고 불러요. 오히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야 양수인 거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음수인 거예요. 자, 이유는 좌표평면 방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좌표평면이 1, 2, 3, 4분면이죠. 그쵸? 시계 방향이에요?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치? 그래서 수학자들은
시각이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걸 양각,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을 음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됐죠? 자, 이때 우리가 요 각 세타라는 녀석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자. 자, 요 각이 내 눈에 30도로 보인다고 쳐볼게요. 자, 30도로. 자, 요 각이 30도로 보여.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각 진짜로 30도일까? 이 생각을 한 거야. 저 진짜 30도일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네가 진짜로 시초선으로부터 딱 30도만큼 회전해가지고 이 동력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치? 니네가 시초선을 출발해서 한 바퀴를 완전히 빙그르르 돌고서 이만큼 가서 내 눈에 30도로 보였던 걸 수도 있지. 맞아?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바퀴를 회전하고 나서 이만큼 가가지고 내 눈에 30도로 보였을 수도 있는 거 맞죠? 또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고 나서 이만큼 가서 내 눈에 30도로 보였을 수도 있는 거 맞지? 이해돼? 즉 너네 눈에 보이는 그 30도가 진짜 30도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게 일반 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저 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너네 눈에 보이는 그 30도라는 각은요, 실제로 몇 바퀴 회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60도를 여러 바퀴 회전하고 나서 그리고 30도만큼 더 가서 보이는 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걸 우리가 일반 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60도는 60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여러 바퀴 회전하고 나서 60도만큼 가서 60도로 보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각 30도라는 녀석 앞에다가 뭐 붙여준다?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기호를 붙여줘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이게 일반 각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각을 이렇게 옆에 써주잖아.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각은 기껏해야 0도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무조건 작죠. 이해돼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각은 기껏해야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각, 이것만 우리가 구분해 줄 수가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각은 0도부터 360도 미만이다. 왜? 360도 돌아오면은 다시 0이랑 차이가 없어지잖아. 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등호를 빼고 여기 있는 등호를 붙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연습을 해볼게. 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20도라는 녀석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420도는 실제 우리 눈에는 몇 도로 보이는지를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마이너스 420도를 여러분들은 일반각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각은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360도 곱하기 n에 요 n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마이너스 420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따라왔죠? 자,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알파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여기가 1이면 360도니까 얘가 돼주려면 마이너스 780도를 써줘야 되잖아. 안 되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n자리는 일단 양수는 아니겠다. 쓴 말 이해됐어요? 다이도 이해돼? 자, 그러면 0이겠어요? 0이면 여기 420도인데 마이너스 420도인데 안 되겠지? 자, 마일 넣어봐. 자, 마일 넣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360도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0도지. 안 되겠죠? 우리 눈엔 0 이상 360도 미만이어야 돼. 자, 그러면 뭐 넣어줘야 되겠어요?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되겠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720도니까 얘가 돼주려면은 알파는 사실상 뭐였다는 거야? 300이었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럼 우리 눈에는 마이너스 420도가 실제로는 몇 도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300도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쓴 말 이해됐어? 요 n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히 변화시켜서 내 눈에 보이는 각도를 찾아주시면 돼. 다 이해됐나요, 지금?
다 됐어요? 다 이해됐어? 하나 더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1280도 봅시다. 1280도. 자, 이게 내 눈에는 몇 도로 보이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처럼 표현하겠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1 너무 부족하죠? 2 720도. 720도에서 얘가 되려면 540도, 560도 더해줘야 되니까 360도 초과해버렸죠. 그럼 3 넣어줍시다. 자, 3 넣어주면은 여기 1080도 돼요. 그럼 1080도에서 얘가 돼주려면은 200도만 더해주면 되잖아. 이해돼? 그럼 우리 눈에는 실제로 저 친구가 뭐로 보인다? 200도로 보인다. 이해됐어요? 우리 눈에는 200도로 보이는 각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일반각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등장하는 게 제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시초선은 이 X축의 양의 방향, 얘를 우리가 항상 시초선으로 둬요. 자, 얘를 항상 시초선으로 두고요. 자, 1사분면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회전하고 있는 동경이 있죠.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을 때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1사분면각은 우리 눈에 반드시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게 보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1사분면각이야 라는 말이 나오면 내 눈에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 보이는 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되,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각이니까 항상 앞에 뭐를 붙인다? 360도 곱하기 n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360도 곱하기 n. 이해됐어? 그게 일반각 개념이야. 0도 90도는 내 눈에 보이는 각일 뿐이고. 이해돼요? 자, 그럼 우리 이사분면도 표현하자. 얘들아, 이사분면은 당연히 우리 눈에 몇 도로 보여요? 90도 초과했죠? 그러니까 90도보다는 커 보이고 180도보다는 작아 보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사분면각이다라는 말 나오면 내 눈에는 90도보다는 크게 보이고 180도보다는 작게 보여. 이렇게 써주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에 또 뭐 붙여야 돼요? 360도 곱하기 n 이거 붙여줘야 돼. 이해돼? 항상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저 안 썼지만 여러분들은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3사분면각은 몇 도로 보여? 자, 이렇게 시초선 출발해서 180도 넘어갔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 눈에는 180도보다는 커 보이고 당연히 이제 270도보다는 작아 보이죠? 하지만 앞에 뭐 붙인다? 360도 곱하기 n 붙여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70도까지는 회전을 했는데 이제 더 가야지 4사분면의 동경이 위치하겠지? 그러면은 4사분면각은 270도보다는 커 보이고 360도보다는 작아 보이는데 앞에다가 똑같이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준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해 안 된 사람? 다 됐죠? 그쵸?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 236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볼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2번만 한번 봅시다. 2번만. 2번. 예제가 아니죠? 236. 자, 2번 봅시다. 얘들아, 너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으로 보인다는 건 니네 눈에 몇 도로 보인다는 소리야? 90도로 보인다는 소리지. 그럼 반드시 시초선은요, 양의 방향 x축 방향으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고, 자, 90도라는 건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했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동경이 이렇게 위치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야 90도인 거예요. 이렇게 동경이 가게 되면 이만큼이나 회전한 거예요. 270도로 읽으셔야 돼요. 서인이 이해됐어? 다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동경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상당히 이상하죠? 밑에 있으면 안 되겠죠? 위에 있어줘야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2번이 틀린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동경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는 270도로 보인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틀렸다. 그래서 2번 틀렸음. 자, 그 다음에 237번에서 우리 밑줄 치자. 420도와 동경이 일치, 거기에다 밑줄. 자, 동경이 일치에다가 우리가 또 그 밑줄을 쳐봅시다. 동경이 일치. 자, 얘들아, 너네 동경이 일치한다는 소리는 딱 그 소리예요. 내 눈에 동일한 각으로 보임. 이 소리입니다. 내 눈에 동일한 각으로 보임. 즉 여러분들이 420도가 실제 몇 도인 각으로 보이는지만 찾아주면 그 각도와 똑같은 각으로 보이는 나머지 각들도 여러분들이 기억부터 미음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쓴 말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237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할 건데 쌤이 예를 들어 두 가지 각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 얘네들이 여러분들 눈에 같은 각으로 보이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알았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75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30도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 두 개가 같은 각으로 보이는지 우리가 체크해보자. 그럼 우리가 보이는 각으로 환산해 주려면 반드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꼴로 식을 고쳐줘야 되겠죠? 자, 1 넣기에는 너무 크죠? 360도 초가 있으니까. 2 넣어줘야지 720도라 알파는 30도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내 눈에는 30도로 보이는 각이야, 이 친구는. 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 얘도 해보자. 얘도 내 눈에는 몇 도로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 그럼 여러분들 n자리는 음수 넣어야 되겠죠? 양수 넣어주면 알파 음수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0 먼저 넣어주면 0이기엔 알파가 음수라서 안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360도라서 330도가 돼주려면은 요 알파가 30도가 돼줘야 되는 거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에 동일하게 둘 다 몇 도로 보인다? 30도로 보이는 각이라서 두 각은 서로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두 각은 모두 동경일치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각으로 바꿨을 때 실제로 보이는 각도를 찾아서 그 각도가 같은 녀석끼리 답을 내주시면 돼요. 저 넘어가도 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자, 그 다음에 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넘겨볼게요. 자, 238번으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8번. 자, 238번 다 안 풀 거야. 쌤, 2번만 풀 거야. 1140도. 저거 하나만 풀 거야. 자, 이거 봅시다. 자, 얘들아, 당연히 여러분들 1140도. 얘가 도대체 무슨 각인지 전혀 안 와. 전혀 느낌 안 와. 즉, 우리가 보이는 각도로 바꿔줄 거야. 실제 저 각은 내 눈에 몇 도로 보이는지.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꼴로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n자리에다가 1 넣어보면 1은 너무 멀죠? 2도 아직 720도라서 알파도 했을 때는 이거 나오려면 400도 이상 더해줘야 돼.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n자리에다가 3 넣어보자. 자, 3 넣어주면은 1080도기 때문에 1080도에서 얘가 돼주시려면 60도 더 더해주면 되는 거 맞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실제로 저 친구가 몇 도로 보이는 거야? 60도로 보이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보이는 요 60도는 지금 몇 사분면 각일 수밖에 없어요? 1사분면 각일 수밖에 없죠? 1사분면
각은 내 눈에 0도초가 90도 미만으로 보이는 각이니까. 내 눈에 60도로 보인다는 건 0도초가 90도 미만인 60도로 보인다는 소리니까 일사분면 각이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자,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 일사분면각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별로 안 어렵지? 제 일사분면각. 자, 그 다음 240번의 별표 개만이. 자, 다음 시간 테스트예요. 240번 별표 개만이. 진짜 중요하다. 240번. 자, 문제를 봅시다. 세타가 제1사분면 각이다. 거기다가 밑줄. 자, 세타가 제1사분면 각이다. 거기다가 밑줄. 자, 그러면 제1사분면 각이라는 건 세타라는 이 녀석은 내 눈에 0도보다는 커 보이고 내 눈에 90도보다는 작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건 내 눈에 보이는 걸 뿐 몇 바퀴 회전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건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이거 써줘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도 360도 곱하기 n 써줘야 되겠죠? 이해돼? 일사분면 각이라고 0도초가 90도 미만 쓰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됐죠? 자, 이때 여러분들에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그 사분면이 어떤 사분면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들아, 3분의 세타는 양변 3 나눠주라는 소리죠. 그쵸? 자, 그럼 이제부터 양변 3 나눠줄게요. 자, 양변 3 나눠주시면은 너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20도 곱하기 n이 되실 거예요. 자, 이해돼?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도대체 몇 사분면 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지 n자리에 0, 1, 2, 3 여러 개 넣어보면서 관찰해보자. 알았죠? 자, 그러면 0부터 넣어봅시다. 자, n에다가 0을 딱 넣어주시면 그치? 즉 회전하지 않았을 때, 한 바퀴 돌지 않았을 때라는 뜻이겠죠? 그때는 3분의 세타가 내 눈에 0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몇 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30도로 보인다는 소리겠죠? 그쵸? 자, 그럼 얘들아, 이 각은 당연히 1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이겠지? 그쵸? 그래서 제 1사분면 가능해요. 3분의 세타는 제 1사분면 각일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이해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n에다가 우리 1도 넣어보자. 한 바퀴 돌고 나서 0도부터 90도까지 보였던 각이라면 3분의 세타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 넣어주면은 이때는 이제 120도로 보이고요. 3분의 세타가 150도보다는 작아 보여요. 그럼 우리 눈에 90도 초가 180도 미만의 각일 경우엔 2사분면의 동경이 위치하는 거 맞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 친구는 제 2사분면 이렇게 제 2사분면 각일 수도 있었다는 소리야.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n에다가 2도 넣어봅시다. 자, n에다가 2를 넣어보시면은 자, 이때는 이 친구가 240도가 되죠? 자, 240도보다는 우리 눈에 커 보이고 그 다음에 270도보다는 작아 보여요. 이 소리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돼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제 3, 4분면 각이죠? 180도 초과 270도 미만의 각들은 3, 4분면에 위치하는 각이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건 제 3, 4분면. 자, 그런데 이제 n에다가 3을 딱 넣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n에다가 3을 딱 넣어주면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자기 자리로 온 거 맞죠? 즉 n이 0인 상황과 내 눈에는 똑같아져 버리는 거 맞지? n에다가 0 넣었을 때도 0도부터 30도 n에다가 3 넣었을 때도 360도 더하기 0이니까 내 눈에 0 그치? 360도 더하기 30도니까 내 눈에 30도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다시 제 1사분면으로 되돌아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3 넣어주는 순간 한 바퀴를 온전히 회전한 거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멈추면 된다는 소리예요. 3부터는 다시 이제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면 3분의 세타가 위치할 수 있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기 때문에 절대로 4사분면 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절대로 4사분면 각으로는 보이지 않아. 1, 2, 3, 4분면 각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 쓴 말 이해돼?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엄청 많아요. 왜? 학교에 나오니까. 알았지? 자, 별표. 이 문제 별표야. 안 나오면 내가 진짜 피자를 쏠게. 이런 무조건 나와. 알았죠? 별표야, 별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42번 문제인데, 자, 오늘 요거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해탈을 할 거야. 내 얘기를 좀 잘 들어봐. 알았죠? 요거 공부하면 약간 해탈할 수 있어요. 알았지? 242번. 근데 오히려 우리 반은 요 문제 풀 때 외우지 말자. 이해를 해보자. 쌤 설명하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 알았죠? 자, 그래서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제목으로 쌤이 5개의 설명을 할게요.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쓸게. 두 동경의 위치관계. 두 동경의 위치관계 총 5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 그려봅시다. 쌤이 이제부터 첫 번째 동경을 빨강이로 표현을 하고 두 번째 동경을 노랑이로 표현을 할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생겼을 때 첫 번째를 좀 길게 쓸게. 자, 두 번째 동경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겠죠? 그래야 두 동경이 똑같아 보인다 이 소리겠지? 자,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동경이 의미하는 각도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게요. 즉 빨간 각도는 무조건 알파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노랑이의 동경 각도를 선생님이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다음 상황인 거 맞죠? 자,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두 동경이 같다는 건 내 눈에 너와 너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 보인다는 소리죠. 그쵸? 알파랑 베타라는 각도가 내 눈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식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관계식이냐? 너네 둘의 차이가 없어 보여. 즉, 너네 둘을 뺀 건 내 눈에 0도로 보여 이 소리야. 근데 이건 내 눈에 0도로 보인다는 거지 실제 0이라는 소리일까? 아니죠. 앞에 뭐 붙여야 돼? 360도 곱하기 n 이거 붙여야 돼요. 내 눈에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두 동경의 차가 0도인데 근데 실제로는 몇 바퀴 회전하고 나서 0도로 보이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을 붙이자 이 소리야. 어려워? 할 수 있겠지? 이거 괜찮지? 그림 그리면 되지?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봅시다. 자,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나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자,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동경을 선생님이 길다랗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동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경이요. 얘랑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요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빨간 색깔이 의미하는 각도를 제가 분명히 알파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랑이가 나타내는 각도는 항상 10초선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이게 베타예요. 항상 10초선에서부터 이만큼 동경까지 회전시켜주는 거. 자꾸 이걸 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안 돼. 10초선으로부터.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관계가 뭔지를 보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얘랑 얘는 맞곱기각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로 내 눈에 보이는 거 맞죠? 그러면 베타라는 녀석에서 알파를 빼주면 내 눈에 180도로 보이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제발 이해돼요 지금? 다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치? 왜? 베타라는 녀석에서 여기가 알파니까 요만큼도 알파랑 크기가 같아 보이잖아. 그럼 베타에서 알파 빼주면 내 눈에는 180도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반개식이 나오는 거야. 자, 어떤 관계식이냐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내 눈에는 180도로 보여. 이해돼? 근데 이건 내 눈에 보이는 걸 뿐이고 앞에 360도 곱하기 n 써줘야 돼. 이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기보다도 그림을 그려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나도 사실 외우지 않거든. 이해돼? 됐죠? 수민이도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경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준다고 치면 자, 두 번째 동경은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 항상 10초선으로부터 각도 출발이니까 이걸 알파. 그 다음에 10초선으로부터 요만큼 회전해준 게 베타. 자, 되죠? 자, 그러면 얘들 보세요. 얘들아, X축 대칭이라는 것은 얘를 뒤집은 거니까 여기의 크기와 여기의 크기가 같아 보이는 거 맞죠? 뒤집은 관계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요만큼이 알파 각도랑 똑같아 보이니까 베타라는 녀석에서 알파만큼 더해주면 360도로 보인다는 소리겠네. 이해돼요?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내 눈에 몇 도로 보여? 360도로 보여. 그리고 앞에 360도 곱하기 n 써줘야 돼. 자,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360도는 실제로는 0과 똑같죠? 다시 제자리로 왔으니까 360도로 보인다는 건 실제로 0도로 보인다는 소리죠? 다 이해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각도는 항상 360도 초과 0도 이상 360도 미만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360도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0도로 보인다라는 거랑 똑같아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여기 이해돼요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두 각의 합이 내 눈에는 이제 0도로 보여. 360도인데 360도는 0도로 보이는 각입니다. 따라왔어요 지금? 이해됐어?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들아, X축 대칭했으면 이제 무슨 축 대칭도 하겠어? Y축 대칭도 하겠지? 그쵸? 자, Y축 대칭도 써보자. 자,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 위에 두 동경 그려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동경을 선생님이 일사분면 쪽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경은 Y축 대칭시킨 위치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소리고. 자, 그러면 요거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베타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얘를 뒤집은 게 얘라서 여기 각도나 여기 각도나 똑같은 각도인 거 맞죠? 뒤집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베타에다가 알파 더해준 게 내 눈에 180도로 보이겠네. 그치? 그래서 두 각의 합은 내 눈에 180도로 보이는데 이건 내 눈에 보이는 각이고 360도 곱하기 n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자, 다섯 번째. 이제 좀 빠르게 갈게요. 이제 다들 좀 잘 보는 것 같아. 자, 두 동경이 직선 y는 x의 대칭이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 그려볼게요. x축, y축. 자, 그 다음에 y는 x라는
알파라는 직선이 요 직선이죠? 네, 요 직선에 대해서 뒤집겠다 이 소리야. 자,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고요. 자, 두 번째 동경은 얘를 이 선에 대해서 뒤집은 관계니까 대충 이쯤이라고 할까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예요. 자, 이해돼? 그럼 얘들아, 너네 요 알파라는 요 각을 뒤집었기 때문에 여기도 내 눈에 알파로 보이는 거 맞죠? 그쵸? 뒤집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베타라는 각에다가 알파라는 각을 더해준 게 내 눈에 90도로 보이는 거 맞죠? 이해돼? 그래서 두 각의 합이 내 눈에는 90도로 보인다는 소리고 여기도 똑같이 앞에 360도 곱하기 n 이거 써주셔야 됩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외우라는 것은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 그렸으면 좋겠어. 사실 그림 그리면 끝나지 않아? 이런 걸 다 외워야 돼?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치? 딱 집에 가서 두 번만 해봐도 바로 익숙하게 되거든? 그려보고 판단해보세요. 이런 문제들. 알았지? 이것까지 외우려고 그러면 수학 진짜 싫어져. 왜냐면 너무 외울 게 많잖아. 수학에.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우리 242번 문제까지만 풀고 또 10분 쉽시다. 자, 어찌됐든 별표야. 제일 많이 나와.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1번 보세요.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자, 밑줄 쳐. 일치한다. 자, 얘들아.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가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작은 각을 예각처럼 그냥 두세요. 심지어 얘가, 요 세타가, 요 각이 둔각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림 그릴 때는 예각이 짱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세타를 예각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세타라는 각을 의미하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요 동경이 서로 같대.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6세타와 세타가 내 눈에 차이가 없는 거지? 즉, 두 동경의 차 5세타라는 녀석이 내 눈에는 0도로 보이는 거고 근데 앞에 360도 곱하기 n 이거 써주는 거예요. 자,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세타는 5 나눠주면 72도 곱하기 n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네. 그럼 실제로 이 관계를 만족하는 세타는 72도거나 144도거나 216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둔각을 보래. 둔각. 우리 둔각은 90도 초과 180도 미만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 넣으면 예각이죠? 2 넣어야 둔각이죠? 그치? 그래서 고로 문제에서 원했던 세타는 몇 도? 144도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둔각은 항상 90도 초과 180도 미만을 말하는 겁니다. 180도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둔각이라고 안 해요. 알았죠? 둔각이라고 말 안 해. 무조건 90도 초과 180도 미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244번에 2번. 자, 이번에는 2세타라는 각도와 4세타라는 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자, 그러면은 우리 항상 작은 각을 예각처럼 생각하세요. 얘가.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예각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나는 y는 x에 대해서 뒤집을 거야. 그럼 이런 느낌의 동경이 될 텐데 이 동경이 4세타라는 소리죠. 자, 이해됐어요? 2세타와 4세타를 의미하는 동경이 서로 y는 x에 대해서 뒤집은 관계다. 이 소리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각도나 뒤집었기 때문에 여기 각도나 똑같아 보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4세타랑 2세타를 더한 6세타가 내 눈에는 90도로 보이는데 앞에는 당연히 360도 곱하기 n 이거 써줘야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세타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6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60도 곱하기 n 더하기 15도처럼 보인다. 이 소리야. 그럼 또 n자리에다가 1부터
1부터 넣어봐야 되겠죠? 0 넣고 1 넣고 0도 넣어야 돼. 알았죠? 자, 0 넣어주면 얘들아 15도야. 15도. 15도 예각 맞지? 답이야. 1 넣어줘봐. 75도지? 얘도 예각이지? 얘도 답이야. 근데 2부터는 둔갑되지? 내 답 아니지? X.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이 관계를 만족하는 값들 중에서 예각은 15도, 75도 이렇게. 어려워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알았죠? 오케이. 너무 중요해. 이거 맞춰야 돼. 이런 문제. 나온다고? 알았죠? 오케이. 자, 10분 시작. 고생했어요.